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중에서 두 번째 시간, 어깨에서 일어나는 염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염좌가 뭔지 아시나요? 염좌, 우리가 삐었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삐는 데가 어디예요? 발목. 발목, 허리, 이런 데 우리가 잘 삐죠. 어깨는 염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깨도 염좌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는 구조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날개뼈라 그러죠. 날개뼈에 팔뼈가 붙어 있고 날개뼈 앞쪽으로 해가지고는 이 앞에 쇄골이라고 하는 빗장뼈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뼈가 어깨를 이루고 있는데, 인대라는 거는 뼈하고 뼈 사이를 붙여주는 접착제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 것들이 이제 뼈들이 너무 많이 달아나지 않도록. 하지만은 인대 조직은 뼈하고는 다르게 조금씩은 이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인대 조직이 있기 때문에 관절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일 수가 있지만은 너무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대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고돌기하고 쇄골 사이에 인대들이 있고, 오고하고 견보 사이에 인대들이 있고, 그다음에 견봉하고 쇄골 사이에 인대가 있고, 흉골하고 쇄골 사이에 인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 인대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인대 조직들이 어깨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언제 어깨를 삐게 될까요? 보통은 이런 식으로 다칠 때, 어깨를 꽝 하고 부딪힐 때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넘어질 때 손을 짚거나 하는데, 그때 이제 손을 짚다 보면 손목만 상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나 어깨에도 충격이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어깨를 잘 다칠 수가 있죠. 또 다른 흔한 상황 중에 하나는 운전할 때예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충격을 팔로 딱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팔뼈가 어깨에 날개뼈를 이제 부딪히면서 여기에 염좌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염좌는 그냥 인대가 살짝 늘어나는 정도인데, 조금 심해지면 이제 견쇄관절 인대들이 먼저 문제가 생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오고돌기나 오고쇄골이나 이런 오고견봉 인대들까지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완전히 절단이 나겠죠.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좀 많이 심하죠. 이 정도 되면 이제 수술을 요하게 되고요. 어깨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어깨가 마치 탈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툭 빠져 있는 거를 우리가 눈으로 관찰을 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아플까요? 인대에 문제가 생기면은 몰라요. 움직이면 다 아파요. 자, 아픈데 어떻게 아플까요? 뻑적지근하게 아플까요? 아니면 따끔하거나 시큰하거나 이렇게 아플까요? 지근이 시큰할 수도 있고 뻑적지근할 수도 있고. 자, 그렇죠. 보통 이제 인대를 삐었다 그러면은 뻑적지근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인대가 늘어나거나 상처가 났잖아요. 우리가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생각을 하면 돼요. 피부 상처 났을 때 만지면은 뻑적지근해요, 시큰해요? 따갑고 시큰하죠. 그렇죠? 뻑적지근하지 않아요. 어깨에도 속에서 인대가 이제 염좌라는 거는 상처가 났다는 얘기예요. 상처가 났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그 상처를 건드리면 어떨까요? 뻑적지근할까요? 시큰해요. 그렇죠? 자, 어깨를 마음대로 움직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자, 상처가 아물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아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잠잘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잠잘 때 보면 아픈 쪽으로 자꾸 누워서 자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깨 질환에서는 아픈 쪽으로 누워서 자게 되면은 이게 잘 낫기가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해서 절대로 아픈 쪽으로 돌아 누우면 안 되고요. 2주 정도 우리가 상처가 났다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보통 얼마나 걸려요? 대략 한 2주 정도 되면은 새살이 돋아가지고는 어느 정도 아물어서 움직이더라도 좀 덜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염좌 질환들은 한 2주 정도는 절대적으로 안정을 취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어깨를 함부로 움직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만약에 착용할 수 있으면 이런 보호대 같은 거를 착용하면 훨씬 좋고, 이렇게 해서 어깨를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또 어깨가 어디 눌리지 않도록 이런 거를 주의해 주시면은 대부분은 이제 아주 심한 정도, 아까처럼 파열이 된 정도가 아니면은 저절로 낫게 됩니다. 한의원에서는 인대를 빠르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타친 치료를 가장 먼저 적용을 해요. 인대 조직들은 뜨겁게 해주면 가장 탄력이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근데 심부로 열을 전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붉은 침을 직접 인대에다가 이렇게 탁 박아놓고 이 침을 달궈가지고 그 열이 인대 조직까지 들어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써주면은 인대의 탄력이 그 자리에서 바로 회복이 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발목뼈 가지고 왔다가 쩔룩거리고 왔다가 하침 한번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언제 아팠냐는 듯이 이렇게 걸어가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조금 염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봉독 같은 거를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봉독을 쓰면 벌을 물렸을 때 우리가 붓고 가려운 것처럼 일부러 약간 염증 반응을 일으켰다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도와주는 게 벌침이고요.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이제 보호대를 착용하면 좋지만은 이렇게 간단하게 테이프 정도로 테이핑을 해서
어깨가 과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인대가 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만 해주더라도 보존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한 2주 정도 이렇게 관리를 하면은 쉽게 날 수 있는 게 이제 염자죠. 그래서 염자에 대해서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난다고요? 뻑적지근해요? 시큰해요? 시큰해요. 마음대로 움직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두 가지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가 어디 부딪혀가지고 어깨를 다쳤다. 어디 가시면 되겠어요? 한의원을 가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어떤 한의원? 어깨 염자니까 어깨 동무 한의원 가셔야죠. 그렇죠? 네. 오늘도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